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 2년 만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작스레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죠. 사실 어학연수는 도피를 위한 핑계였을 뿐이었어요. 좁디 좁은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간 회사는 그저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칭찬을 듣기는커녕 여직원들에게는 여우년이라 불리고 남자 상사들에게는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2년 만에 그만둘 만큼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저는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했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재취업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4년부터 취업 준비, 사회생활까지 바쁜 경쟁 속에서 살던 저에게 필리핀은 생애 처음 완벽한 자유를 느끼게 해줬죠. 평소에 부족했던 영어도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가며 상처를 점점 치유해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학원에서 한국인 매니저였던 그는 첫날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필리핀 세부공항에 도착한 저는 생애 처음 와보는 외국이라 모든 게 무섭고 어려웠어요. 픽업 장소를 찾지 못하고 공항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죠. 누가 건들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던 저에게 공항 밖에 대기하던 택시 기사들은 계속 자기 차를 타라며 제 캐리어도 차에 실으려고 하는 통에 멘탈까지 나갈 지경이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어요. 지연씨? 지연씨? 저를 픽업 나왔던 매니저인 그 남자는 제 짐을 실으려 하는 택시기사를 가로막아 섰고 저는 온갖 감정에 휩싸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첫 만남부터 찌질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울고 있는 저를 달래며 너무 나오지 않으셔서 직접 찾으러 다녔다더군요. 공항을 울먹대며 배회하고 있는 저를 보고 왠지 명단에 적힌 김지연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첫 만남이 임팩트 있어서 그런지 그에게 뭔가 모를 친밀감이 들었고 두렵기만 했던 어학연수 생활은 매니저였던 그가 있었기에 든든했어요. 휴양지로 유명한 세부답게 평일에는 영어 공부하고 주말에는 여러 섬을 돌면서 스노클링도 즐기고 다이빙도 즐기며 세부 생활에 적응할 때쯤 한국인 매니저들과 함께 카모테스라는 섬에 단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강렬한 첫 만남 이후 마음속에 그를 품고 있었던 저는 그와 함께 가는 여행이 설레었습니다. 카모테스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뒤 숙소에서 술자리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잠깐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온 저는 담배를 피는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평소에 담배를 극혐하던 제가 담배 피우는 모습마저 멋있어 보이는 걸 보니 제 눈에 콩깍지가 쓰인 게 확실한 것 같았네요. 그에게 용기 내서 해변 한 바퀴 걷지 않겠느냐며 제안했고 해변을 걸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 관심을 표현했는데 놀랍게도 그건 저만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저에게 관심이 있어 표현하고 싶었지만 매니저인 본인이 학생과 썸을 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말했어요. 카모테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매니저와 학생의 신분? 문제로 의도치 않은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러 무사히 어학연수를 마친 저는 완벽히 재충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던 저희는 한국에서 1년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요.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은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살려 작은 유학원을 차렸습니다. 결혼 후 함께 유학원을 운영했어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닌 내 일을 한다는 게 책임감도 들었고 힘들긴 했지만 담당하는 유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쉬는 날 없이 바쁜 생활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 당시 별 이유도 없이 저를 반대했던 시어머니께서도 결혼 후 사업이 잘 되자 저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던 유학원 사업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면서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죠. 당시 국내 유학원 중 업계 1위를 달리던 회사인 유학땡땡이 갑작스럽게 부도 처리가 되면서 200여 명의 유학생 피해자를 만들었거든요.
저희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였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유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걸 넘어 심지어 이미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의 환불 요청까지 쇄도하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어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업계 1위가 그렇게 부도당하는 걸 본 유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손해를 감수하고 환불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죠. 업계 1위가 망한 후 중소유학원들의 부실한 경영들 역시 주목받으면서 유학생들은 유학원을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입 없이 계속 빚만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 망하고 빚만 남게 되자 남편도 매일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술을 마셔대니 저랑 마찰도 많아지면서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 시어머니의 태도도 180도 바뀌셨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 방문한 시댁에서 우연히 어머님과 친구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야, 네 아들 어떡하냐? 요즘 어렵다면서. 그러길래 내가 저번에 중매 선다고 할 때 받지 그랬어. 장인이 과수한 크게 해서 나중에 그거 물려받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휴, 내가 내 발등 찍은 거지. 점쟁이도 여자가 아들 잡아먹는 팔자라고 둘 결혼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들놈이 고집을 부려서 결혼시켰더니. 그렇게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겨우 점쟁이 말을 믿고 그렇게 결혼 반대를 하신 건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걔네 엄마 뭐 하는지 알아? 식당 청소해, 청소. 참 찌질이도 없는 애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고생이지.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니 정말. 자기 아들 사업 잘 안 되는 게 왜 내 탓인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씹고 물고 뜯는 건지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갑자기 소리 지르며 나타난 저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너 어디서 소리 질러? 손님 계신 거 안 보이니? 제가 재석씨 사업 망하게 했어요?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를 왜 그렇게 씹으세요? 지질이 없어도 평생 모으신 돈 사위 사업한다고 5천만 원이나 투자하신 분이에요. 어머님은 도대체 뭘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까지 있는데. 아, 청소하는 애미 밑에서 배운 게 뭐 있겠어.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재석이 잡아먹은 게 네 탓이지 누구 탓이야. 제 팔자 타령하면서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시어머니와 더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잔뜩 술에 취한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엄마 말대로 그냥 그때 중매받아서 결혼할 걸 그랬어. 팔자에도 없는 너랑 결혼해서 내 인생 이게 뭐야. 다시 돌아가면 너 같은 애 절대 안 만나. 술에 취하면 진심이 나온다고 했나요? 저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달라진 남편 모습에 참고 참았습니다. 아무리 만칠하지만 저렇게 떠들어대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재석씨, 그럼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혼해.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우리 엄마가 투자한 돈 안 돌려받을 테니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이혼해, 이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는 남편과 계속 같이 지낼 수는 없어서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친정에 내려가 지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희 집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왔고 쭈뼛쭈뼛대며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에게 사과하셨어요. 아휴, 사돈, 제가 순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려서 우리 지연이가 상처받았나 봅니다. 지금 제 아들놈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너그럽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에게 사과하며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저를 달래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도 살다 보면 원래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까지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분명히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나름대로 저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도 그런 모습에 닫혀있던 마음이 약간은 풀리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난 날은 잊고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며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뭔가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았습니다. 아직 빚도 남은 상황이라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도 계획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떠나게 된 제주도 여행은 필리핀에서의 연애 초기가 생각날 정도였고 남편도 사업하기 전
제가 좋아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다시 예전처럼 빚도 다 갚고 행복한 삶이 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 제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황에 나 설마 죽은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정신만 깼다가 잠들었다 하는 생활은 계속되었고 누워있는 동안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는 순간들이었죠. 친정엄마는 매일같이 오셔서 눈물 흘리시며 저에게 말을 거셨고 엄마의 목소리에 대답하고 싶었지만 제 몸은 더 이상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안 죽는 건 아니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안 죽는 건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정말 의아하더군요. 재석아, 걱정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니? 깨어나기 힘들 거라잖아. 빨리 얘가 죽어야 우리 빚도 갚고 너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너도 네 몸 걱정이나 하렴. 너도 사고 때 많이 다쳤잖니.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그 둘의 대화는 마치 제가 죽기를 바라는 듯 했고 내가 죽어야 빚을 갚을 수가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는 제 머릿속을 온종일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병실에서의 그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저는 이 인간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깨어나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 바람에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조금씩 손가락도 움직여지고 눈도 떠지면서 마비됐던 몸이 점차 풀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인간들의 그 악마 같은 모습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친정엄마가 왔을 때 힘겹게 눈을 떴어요. 너무 놀라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려는 엄마를 말리며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짜내면서 말했어요. 엄마, 녹음기 좀 준비해줘. 알리지 마. 나 깨어난 거. 엄마는 어리둥절한 듯 보였지만 제 말대로 녹음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녹음기를 침대 사이에 끼워놓고 그 인간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아, 진짜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죽네.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좀 죽어주지. 더럽게 목숨줄 질기네. 내가 그때 더 확실하게 사고를 냈어야 됐는데. 그래, 그때 조금만 확실히 했으면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보낼 필요도 없었는데. 제가 깨어난 걸 꿈에도 모르던 그 인간들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제가 죽기를 바랐지만 이미 저는 완전히 깨어났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그 인간들이 병실로 뛰어왔고 제가 깨어나 앉아있는 모습에 그 둘은 사색이 되었었는데요. 자기랑 어머님은 표정이 왜 그래? 나 깨어났는데 안 기뻐? 기쁘지. 기뻐. 정말 다행이다. 아,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기쁠 리가 없지. 내가 죽어야 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서 어째? 제 말 한마디에 그 둘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죽이려고 일부러 사고 냈다면서. 너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해보겠다고. 나 누워있을 때 왜 이렇게 안 죽느냐며 고사 지내더니 뭐 모른 척이야. 어머, 얘 봐라. 사고 나더니 머리를 다쳤나. 나랑 네 남편이 너 누워있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깨어나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이러려고 일부러 우리 집 친정까지 찾아와서 이혼하지 말라고 말리신 거예요? 너희 모자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밖에 경찰 기다리고 있으니 억울하시면 거기에 가서 말하세요. 경찰분들이 들어오셨고 두 인간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 살인치사 혐의로 체포되었죠. 시몬은 그때까지도 전현이 머리를 다쳐도 한참을 다쳤네. 경찰 양반, 저 미친 여자 말만 믿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네, 증거 있네요, 여기. 그 인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녹음기를 틀자 그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을 못했고 경찰들은 그 둘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제가 보험을 많이 들고 있었고 교통사고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이 8억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았던 거죠. 저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의심을 피하고자 자기가 다쳐가면서 직접 사고를 냈고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 직전에 제가 타고 있는 조수석 측으로 핸들을 틀어버리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본인이 TV에서 봤다면서 피해자가 죽으면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을 독려했다고 해요. 참, 아들이 사람을 죽인다는데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동참하는 걸 보니 그 어미에 그 아들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목소리로 범죄를 시인하는 녹취 덕분에 사건 처분은 빨리 진행되었고 꼴에 자기 엄마라고 자기가 모든 범죄를 했다고 자백했다고 하더군요. 재판장에서 그 남자의 모습은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는 범죄자의 모습이었고 시몬은 아직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니년 때문에 내 아들이 적골이 됐어. 이 남편 잡아먹으려나. 어디서 년년거려. 당신 아들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잡아먹은 거야. 아들이 사람 죽이겠다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사람 죽이라고 시키는 어미가 세상에 어딨냐.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 저렇게 된 거니 남 탓하지 마. 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남편은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모자랄 판에 3년이라니.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저 사고로 제가 사망했으면 3년은커녕 사망보험금 8억을 그대로 받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아남아서 보험사로서도 다행이라며 제 치료비와 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해 주셨어요. 아직도 제 몸이 완전 정상은 아니라 병원 치료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정말 저승문턱까지 갔다 오다 보니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행복한 삶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